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식 fx와 2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은 fx와 gx는 모두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고요. 나조건 방정식 fx는 0의 한근은 1 플러스 2i다. 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한근이 허근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켤레근입니다. 1-2i가 근이 돼야 될 거고요. 다조건 방정식 fx는 0과 방정식 gx는 0을 모두 만족시키는 근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3차 방정식은요. 허근 2개고 나머지 한 근은 이제 실근이 됩니다. 3차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져요. 그래서 요거하고 실근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요. 자, 공통인 거. 자, 모두 만족시키는 근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허근이 공통인 근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켤레근이고 마찬가지로 gx도 켤레근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한 개가 될 수가 없고요. 오직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 나머지 실근 있죠. 요 실근이 이 gx도 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4일 때, 자,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fx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두 근이 지금 1 플러스 2i야, 1 마이너스 2i니까 이걸 이용해서 fx식을 작성을 해보면, 일단 이 두 근을 가지는 2차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2가 됐고요. 더하기, 자, 두 근의 곱하면 1, 그 다음에 빼기에 2i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4가 돼서 5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상수항이 하나 있겠죠. 일단 a라고 하고요. 이 정보 이용해서 a값 구하겠습니다. f1은 마이너스 4니까요. 자,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하면 4 곱하기 1 플러스 a, 이 값이 마이너스 4.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값 마이너스 2 구했으니까 여기에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자,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아까 공통인 게 실근이 공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요 방정식의 근은 실근이 2가 나옵니다. 2. 자, 이기 때문에 이 gx도 근 하나가 2가 돼야 돼요. gx는 x-2의 나머지 한 근, 이렇게. 이것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 플러스 뭐 b라고 일단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gx에 대한 정보가 더 없어요. 없는데 자,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합이 구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x하고 gx를 이렇게 더하면요. 더하면은 x 빼기 2가 공통으로 있고요. 한번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식과 요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이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x 더하면은 b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자, 는 0이고요. 자, 전개시켜 보면은 이렇게 x 세제곱 나올 거고요. 2차항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쭉 있겠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근의 합은요,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이렇게입니다. 그리고요, 근이 이게 다 나올 답이 이게 되려면 일단 여기가 중근이나 그런 조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원래 말이 있어야지 합이 3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겹치게 되면은 합이 3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이 뭐 2개 나오던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고 보고 답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중 2개가 3차 방정식 a 근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3차 방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2의 약수 중에 자,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고요. 2를 대입해보면 8 빼기 10 더하기 2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요. 나머지 조리제법을 이용하던가 개수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 x 세제곱이니까요. 여기 x 제곱이고요. 상수항이 2 나오려면 마이너스 2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차항기수는 없습니다. 이차항기수가 0이에요. 이차항기수 볼게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플러스 2x. 자, 이렇게 해서 자, 근이요. 여기 2가 나오고요.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을 구해보면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2에서 무리수근이 켤레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래쪽도 볼게요. 자, 이 방정식도 풀어보면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 하는 만큼 해야 됩니다. 보통 3차 방정식이면 한 개 정도는 돼요. 그래서 x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보면 1, 여기 1 집어넣으면 a-1,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b니까 자, a 사라지고요. b도 사라지고 1도 사라지니까 0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가 x-1을 인수로 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차식이 되겠죠. 자, 이것도 개수비기 해볼게요. x 세제곱이니까 여기 x 제곱이 필요하고요. 상수항 봅니다. 마이너스 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과 곱해지니까 플러스 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이나 1차항 보는데 2차항 계수 볼게요. 2차항 계수가 a-1이 나와야 됩니다. 2차항이.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2차항이 마이너스 1 나왔죠? 마이너스 1. 그럼 a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여기가 a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근이 자, x값이 1 나오고요. 자, 나머지 근이 여기서 생기겠죠? 생기는데, 자, x의 값 중, 자, 두 개가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만약에 2가 포함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2와, 자, 이 무리수 중에 하나가 근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도 지금 a, b가 다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하나 근만 무리수근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도 만약에 무리수근이 나온다면 켤레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2는 여기 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2에서 요 식과 똑같은 식이 돼요. 자, 즉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더해보면요. 최종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 방정식 A 4개의 근 중에서 2근 Z 오메가가 Z 플러스 오메가는 3 플러스 3i Z 오메가 곱은 5i를 만족시킬 때 AD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가 많은데 주어진 정보가 별로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이 더한 게 지금 이제 허근이 나왔죠. 허근. 자, 요거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개수는 다 실수라고 했습니다. 켤레근일 확률이 크니까 우리가 켤레근 성질을 이용하려면요. 자, 요거 Z랑 오메가가 둘 다 허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Z가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 모순이 발견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Z를 우리가 실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 그럼 여기서 오메가는 Z가 넘어가면 3-Z 플러스 3i가 되고요. 자, 이 식에서 오메가는 Z가 실수니까 나누면은 Z분의 5i가 돼요. 자, Z는 예를 들어서 실수인데, 자, 0은 될 수가 없죠. 0은 되면 0 곱하기 오메가는 5i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오메가 같으니까 자, 얘와 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복수 상등에 의해서 이게 실수 부분 3 빼기 Z고요. 여기는 실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Z 값은 3이 돼야 됩니다. 허수 부분 보면은 여기는 3i고 Z분의 5i인데 Z가 3 대입하면 3분의 5가 나오죠. 3분의 5와 3은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가정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실수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Z는 허수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똑같은 관계 지금 더하기 곱하기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복소수니까 허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데 자, 두 근이 허근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근은 켤레근이 됩니다. 즉 자, 근이
z, z의 켤레 복수수.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의 켤레 복수수. 자, 요게 네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의 합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요 켤레 복수수한 z 켤레 복수수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 복수수는 이것도 켤레 복수 해주면 3-3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켤레 복수수를 해주면 z 오메가 곱의 켤레 복수수는 이거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5i가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A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4차는 보통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이. 자, 이 식이 근이 이렇게 되면 x 빼기 z, x 빼기 z바, x 빼기 오메가, x 빼기 오메가 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시켜보면 x 4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요 문자 하나씩 곱해지는데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z, z바, 오메가, 오메가 바에 x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a 값이 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 아까 3 플러스 3i하고 3 마이너스 3i 더해주면 6 되죠. 자, 요 값이 6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a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2창, 1창 있고 이제 상수항이 이렇게 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은 더하기에 z, z바, 오메가, 오메가바 이게 됩니다. 여기 상수항이 요 값이 d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곱한 거는 여기가 자 이거 두 개 곱한 게 5i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5i니까 이거 두 개 곱해보면 25가 돼요. 그래서 d 값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AD 곱하면요.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에 152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3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은 실근이고요. 한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근이 켤레근이 하나가 오메가 바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두 근의 합이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 오메가 오메가 바가 a분의 c니까 1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똑같죠. 1만 넘어가면 됩니다. 1 넘어가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오메가,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 해서 1입니다. 1. 그리고 두 개 더하면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x 10제곱은 1에서 1이 아닌 9개의 근을 자, 오메가 1, 오메가 2, 땡땡땡 오메가 9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볼게요. 1로 넘기면 x 10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자, 여기 x에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요. 나머지 조리제법 쭉 쓰면은 x 9제곱부터 x 8제곱, x 7제곱, 땡땡땡땡 해서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1이 아닌 9개의 근은요. 자, 이건 1은 여기서 나온 건 나머지 9개의 근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얘라고 하면요. 자,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요 부분만 자, 요 식이 x 마이너스 오메가 1, x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메가 9까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값이 요 모양인데 요 모양이 자, 여기에 x 1만 대입하면 돼요. 자, 요 등식은 자, 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등식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 x에 아무거나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요 모양 나오려면 x에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해주면 이 모양이 문제와 같아지고요. 자, 여기에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다 1111인데, 자, 1이, 자,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있고, 여기 1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n과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의 2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 n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 n제곱. 그 다음에 얘가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이다. 네, 이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게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보면, 자, 이거를 이렇게 곱해보면, 자, 우변은 0이고요.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이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 근, 하나가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근은 켤레복수식은 오메가 바 이렇게 돼요. 자, 오메가 바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근과 계수한기를 써보면은 두 근의 합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1이 됩니다. 자, 1이 돼서 요 1 대신에 만약에 오메가 세제곱을 대입을 하면요. 어차피 1이 오메가 세제곱 같다 그랬죠? 1 대신에 오메가 세제곱 대입을 하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면은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과도 같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이 아까 오메가 바인데 이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걸 좀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나에서 보면 요거 두 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는데, 자, 알파에 예를 들어서 요거 알파가 아니라 n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자, 베타인데 요거 알파 베타로 보겠습니다. 베타가 오메가 바로 볼게요.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돼요. 여기 분자분모에 제가 오메가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인데, 자, 오메가 바, 자, 곱이 여기 1 됩니다. 자, 요 값이 1이 돼요. 이렇게 1이 되고요. 분자도 이거 오메가로 묶으면 여기 있죠. 여기 아까 괜히 전개시켰네요. 아까 여기에 1 플러스 오메가에 오메가 곱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오메가가 약분돼 가지고 결국은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게요. 여기도 자, 1 플러스 이제 분모가 오메가고 분자가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분자 분모에 이번에는 자, 오메가 바를 곱해 볼까요? 자, 오메가를 곱해도 되고 오메가를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오메가에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1이었죠. 자, 1이면은 또 1 플러스 오메가가 약분돼 가지고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을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약분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제곱. 또 아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도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돼요.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 이용해서 하면은 꼭 제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변형시키다 보면은 정리가 되면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2인 경우 볼게요. 2면 여기 알파의 제곱이죠. 그럼 오메가의 여기가 제곱이 돼요. 오메가 바의 제곱인데, 자, 요거는 오메가 바와 같고요. 자,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또 오메가와 같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 요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n이 2가 되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고 요 값이 또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서로 그냥 바뀌기만 한 거예요. 좌우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어떻든지 간에 얘 두 근은 한 근이 오메가고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의 배수가 되면 어차피 이게 1인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얘가 오메가면 얘가 오메가 바 거꾸로
얘가 오메가 바면 얘가 오메가 이런 식이 돼서 항상 이 두근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는요. 자, 요거의 두근이 아까 여기서 나온 거죠. fx 식이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차항계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요. 자, f의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인데 이것도 만약에 n이 1인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즉 요 값이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도 자 이게 이렇게 제곱해주면 결국 얘가 오메가 바가 되고 얘가 오메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결국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고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x, y 중에 미지수 하나 소거시키면 되는데 y를 한번 소거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 a를 자, 곱하면 여기 a제곱 되고 ay 여기 a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상태로 빼주면은 이 y가 소거되겠죠. 자, 빼보면은 자, 아래식에서 위식 뺄게요. 이렇게 그럼 a제곱 빼기 4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y는 사라지고요. a 4제곱 빼기 16이 됩니다.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건 a제곱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a제곱 플러스 4와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a가 0과 2 사이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해줘도 0과 4 사이니까요.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x값이 a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x는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구해졌고요. 자, 대입을 하면 이제 y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위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위식에. 그 대입을 해주면 4배 해주면 4a제곱 플러스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ay는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16 양변 빼면 사라지고요. 자, 일로 넘기고 a로 나눠주면은 y는 4a가 됩니다. 그래서 x, y 구했고요.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알파고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돼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인데 이거 완전 제곱 되죠.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이거 빼기 있는데 자, 이거 빼주면 베타 빼주면 가운데의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것도 완전 제곱 되죠. 루트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면서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a가 0과 2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거 절대값 해주면 자, a-2는 요 범위에서 a 빼기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a 사라지고 2 더하기 2는 4.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는 y이고요. 아래식 x 빼기 y 빼기 x 빼기 y 빼기 3은 2. 자, 아래식을 먼저 보면요. 요 x 빼기 y가 공통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보이고 다 숫자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풀어서 x 빼기 y 값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t로 치환해 보면요. 이렇게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자 플러스 6인데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tt의 4일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t 값이 4 또는 1이죠. t가 아까 x 빼기 y였습니다. x 빼기 y가 4 또는 x 빼기 y가 1.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 건데요. y를 좀 소거시키겠습니다. 그럼 유식을 y는 이렇게 바꿔보면 자리 바꾸면 x-4가 되고요.
이 식도 미리 바꿔 써보면 바꾸면 x 빼기 1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경을 1번, 제가 2번 해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1번 경우 보겠습니다. 자, y 대신에 x 빼기 4, 이거 대신에 x 빼기 4를 대입을 해요. 그럼 좌변 전개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은 x 마이너스 4. 넘기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 보면 자, 2, 4, 8에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x 값이 자, 2 또는 4가 되고요. 요거에 대응하는 y 값 찾아보면 x가 2면은 y 값 마이너스 2요. x가 4면은 y 값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볼게요. y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x 빼기 1. 그럼 여기만 1로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 1로 넘어가면 요거만 5로 바뀌면 됩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자, 인수분해 보면요. 5, 1에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 값은 자, 5 또는 1이 되고요. 그럼 y는 x가 5면은 5 빼기 1하면 y 값 4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자, 문제에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x, y 이렇게 더하면은 지금 0이죠. 0. 그 다음에 요거는 4. 요거는 9. 요거는 1이니까 요 9가 제일 크게 나오네요.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전개시켜 보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자, 얘하고 전개시키겠습니다. 곱하면은 x세제곱. 2차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자 1차는 이렇게 하면 16, 그 다음에 8이니까요. 24가 됩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a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돼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인데요.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방정식 근을요. 알파, 베타 이렇게 볼게요. 알파가 이게 중근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그럼 세근의 합이요. 여기서 2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씩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고 이것도 알파 베타니까 2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게 a분의 자, 이게 a분의 c죠. 그래서 24.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알파 제곱의 베타가 자,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이거 부호반대 16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 건데 일단은 a는 모르죠. a는 모르고 이것 말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타를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이 식에서 베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아래식에 대입을 할게요. 베타는 넘어가면 9-2알파가 되고요.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자, 2알파의 베타 액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9 곱하면 18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자 24도 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24는 0. 알파 제곱이고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6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그래서 인수분해로 풀어보면 알파 2, 4, 8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값이 2 또는 4가 됩니다. 알파 2 여기 대입을 하면요. 베타 값이 9 빼기 4니까 5가 돼요. 베타는 이제 5가 되고 알파가 4일 때는요. 4 대입해 보면 9 빼기 8이니까 1 됩니다. 베타가 1. 그럼 이제 A값 여기서 구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인데 먼저 자, 이 경우 알파가 2고 베타가 5면요.
자, 2의 제곱 4, 5, 20이 되겠네요. 좌변이 20. 그러면 A 값이 4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자, 4, 1인 경우 볼게요. 4, 1이면 16 곱하기 1이니까 여기 16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A 값이 0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A는 0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A 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기 위한 k값의 범위가 a와 b 사이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7ab의 값을 구하라. 자, 연립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x제곱 y제곱 하고요. xy양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요. 곱 xy를 b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요. 자, 2로 묶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x제곱 플러스 y는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에서 2xy를 빼주면 되죠. 즉 a제곱에서 2b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3xy는 3b 자, 우변은 4 전개시켜보면요. 자, 2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플러스 3b 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아래식 보겠습니다. 아래식 이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빼기 2xy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y 플러스 b가 있겠죠. 플러스 b 하면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 값이 k. 자, 치환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식을 빼서 이 b를 소거시켜 볼게요. 빼보면 a제곱 이렇게 나오고 사라지고 4-k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a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이 부분이 4-k 되겠죠. 4-k-b가 k가 되고요. b가 1로 가고 k가 1로 넘어가면 b 값이 4-2k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져요. 자, 일단 여기서 실수 xy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제곱한 부분, 이게 x 플러스 y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자,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k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은 이거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해 볼게요. 자, a는 그럼 뿔마 루트의 4-k가 됩니다. 두근의 합이고 이건 두근의 곱이었죠.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t제곱 빼기 자, 두근의 합 자, 이건데 어차피 뿔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뿔마 이렇게 쓸게요. 루트의 4-k의 t 플러스 두근의 곱 4-2k가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수 xy가 존재되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은요. b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 4-k가 되고요. 마이너스 4ac 여기 c입니다. 여기 4 곱해서 빼주면 16 네, 플러스 8k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플러스 8k니까 7k가 되고요. 4-16은 마이너스 10인데 우변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됩니다. k는 7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써보면 k 값이요. 7분의 1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 b 값이 7분의 12와 4가 되고요. 7ab를 구하라겠죠. 여기 7 곱하면은 12, 거기에 4 곱하면은 48. 최종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개의 수도꼭지 A, B, C를 틀어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수도꼭지 A를 모두 틀면 물통을 가득 채울 때 1시간이 걸리고요. A를 잠그고 B와 C를 틀면 물통을 가득 채울 때 2시간이 걸리고요. B를 잠그고 A와 C를 틀면 물통을 가득 채울 때 1시간 30분이 걸린다. C를 잠그고 A, B를 틀어 물통을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일률에 관한 겁니다. 자, 수도꼭지 A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1시간당 얼만큼 할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 A 수도꼭지는 1시간당 A만큼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당입니다. 자, 시간당 A. B 수도꼭지는 시간당 B, C 수도꼭지는 시간당 이 소문자 C라고 해보면 자, 수도꼭지 3개를 모두 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1시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만큼을 할 수 있죠. 1시간에. 자, 근데 1시간이 걸렸어요. 곱하기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일의양인데 전체 일의양을 제가 그냥 L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를 잠그고 B와 C를 틀면은 자, 2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B 플러스 C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럼 2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B를 잠그고 A와 C를 하면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 자, A와 C죠. A 더하기 C. 자, 1시간 30분은 1.5. 분수로 쓰면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에 1. 이렇게입니다. 자, 그럴 때 C를 잠그고 A와 B를 틀어 물통을 가진 채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A, B, C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 1은 어차피 그냥 뭐 안 써도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고요. B 더하기 C는 이거 2만 넘기면 2분의 1 되겠죠. 다시 쓸까요? B 더하기 C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고요. A 더하기 C는 일로 넘기면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면 되는데 일단 A를 소거시켜 볼게요. 자, A가 여기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 있죠. 이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보면 B만 남네요. B는 1에서 얘 빼면 3분의 1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래서 이거 빼면은 바로 BC 사라지고 A만 남겠네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A는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값 구해지겠죠. 그러면 C는 3분의 2에서 A를 빼면 되는데 A가 2분의 1이니까 통분해보면 자, 6분의 4 빼기 3이니까 1 됩니다. C는 6분의 1 이렇게 돼요. 다음은 문제가 A, B를 틀어서 물통을 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했습니다. A, B면 1시간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할 수 있고요. 자, 곱하기 X시간은 게 전체 1이양 1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통분해보면 6분의 5가 되겠죠. 곱하기 X가 1이니까 X값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5분의 6시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같이 삼각형 ABC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하여 AH, AC, BC, AB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연속된 자연수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연속된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게 있네요. 직각이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미지수를 잡을 건데요. 지금 여기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길이를 x, 여기를 y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게 x 플러스 y고요. 그 다음 연속된 자연수라기 때문에 이게 그 전이죠. 이게 x 플러스 y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보다 1만큼 작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는 이 길이보다 1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즉각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쪽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식이 2개 나오겠죠. 미지수가 지금 x, y 2개이기 때문에 식 2개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면은 x, y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빗변의 제곱 이거 해볼게요. 전개시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더하기 2배 자, 가시고 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x 더하기 y 이렇게 되고요. 는 자, 요거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또 2배 곱한 것들 xy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2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자 1도 빼주면 여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y, 여기 xy 앞에 2도 똑같이 같으니까 사라질 거고요. 자, 나머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2x 플러스 2y만 남고요. 우변은 3에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우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x제곱에 제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오른쪽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자, 빗변의 제곱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되고요. 자, 이거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에 더하기 2배의 또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있겠죠. 이것도 x제곱 y제곱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자, 1도 넘기면 마찬가지로 3. 그 다음에 xy 양도 똑같이 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되고요. 우변은 3에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자,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y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x 되겠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식과 유식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씩 다시 한번 이따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연립인데요. 2차 연립 방정식 풀 때 미지수를 일단 소거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x나 y를 소거시킬 수는 없죠. 자, 없을 때는 2차항계수를 소거시키던가 또는 각각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상수항을 이거를 소거시킨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해볼게요. 즉 두 변을 빼서 이 상수항을 없애겠습니다. 요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오고요.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x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짝 지어보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되니까 x 플러스 y가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요. x, y가 우리가 길이로 잡았죠. 양수기 때문에 이 더한 거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1차식이니까 이제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y는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넘기면 x 빼기 4가 되고요. 자, 요 1차식을 이제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y니까 y가 있는 거 이쪽에 대입하면은 좀 간단히 되겠죠. y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6y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4, 6, 24가 되고요. 더하기 3이 있으니까 27은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은 0이고요. 인수분해해보면 3, 9, 27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값이 3 또는 9가 됩니다. 자, 3 또는 9인데 x가 3이면 여기 대입해보면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y가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y도 양수기 때문에 자, x는 3은 안 되고요. x값은 9가 돼야 되고 9 대입하면 y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9, y는 5 이렇게 구했어요. 자, 넓이 구하는 거니까 밑변 길이가 14가 될 거고요. 자, 높이는 자, xy 더한 다음에 2 빼주면 됩니다. 14에서 2 빼주면 12가 되겠죠. 12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자, 이렇게 약분되면은 6이 되고요. 4, 6, 24에 6이니까 84. 최종 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